사진 한 장이 불륜을 폭로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여러분, 제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건 누군가의 제보도 탐정의 미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핸드폰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된 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때문에 우연히 받게 된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요. 평범한 부부와 일상. 저는 35살 결혼 7년차 직장인입니다. 남편 우진 씨는 37으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아침마다 전쟁 같았어요. 알람이 울리면 동시에 벌떡 일어나 각자 준비를 하죠. 저는 화장을 하고 남편은 면도를 합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현관에서 서둘러 신발을 신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오늘 회의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저녁에 봐. 짧은 인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광고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남편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건설 현장을 관리했어요. 저녁 7시쯤 저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어와요. 현장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어땠어? 힘들었어. 자재 납품이 늦어져서 일정이 밀렸어. 고생했네. 씻고 나와. 저녁 차릴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각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자주 현장에 나갔어요. 토요일에도 일이 있다며 오전에 나가서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도 일해야 돼? 응, 공사 일정이 빡빡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집에서 쉴게. 저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주말에도 일하는 게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했어요. 특별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죠.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도 금방 해결했고 큰 싸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영화 볼까? 좋아.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로맨스 영화 어때? 그래, 내가 고르는 거 보자.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결혼 7년 차지만 권태기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뜨거운 열정은 식었지만 그 자리를 편안함과 신뢰가 채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식인데 9시쯤 끝날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이 차는 안 갈 거야. 바로 들어올게.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9시라고 하면 정말 9시 반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었죠. 배우자의 이상 행동 포착. 변화는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꼭 챙겨갔어요. 여보, 핸드폰 왜 그렇게 자주 봐? 응? 아, 현장 관련 메시지가 자주 와서. 주말에도? 응, 요새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나 헬스장 등록했어. 응? 갑자기 왜? 요새 배가 나온 것 같아서. 관리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 좋네. 건강 챙기는 거 좋지. 남편은 퇴근 후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에도 조깅을 나갔어요. 운동 열심히 하네. 응, 몸 만들려고.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7년 동안 운동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편한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미팅 있어? 아니, 그냥.
좀 깔끔하게 입고 싶어서. 현장 가는데 그렇게 입으면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작업복 따로 있잖아.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3주 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오래 샤워하더니 나와서 향수를 뿌렸습니다. 향수? 저녁인데 왜? 아, 그냥 습관적으로.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5번 틀려서 포기했습니다. 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 설정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갑자기 걸려 있던데. 아,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설정하라고 해서. 그래. 나한테는 알려줘도 되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7년 동안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제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진. 2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현장 일이 있다며 오전 9시에 나갔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때나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혼자 집에 남아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도 보러 다녀왔어요. 오후 3시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갤러리 앱을 열었어요. 최근 사진들을 구경하는데 본 적 없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찍힌 사진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남편 사진이 내 핸드폰에?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각도로 봐서는 셀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 어제 오후 2시 37분. 촬영 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어제 남편은 현장에 있다고 했었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장에요. 근데 왜 강남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진 자동 백업 기능을 켜놔서 남편이 찍은 사진도 제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남편이 찍은 사진이 제 갤러리에 올라온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찍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을 찍어준 사진이 남편 핸드폰에 저장됐고 그게 클라우드를 통해 제 핸드폰으로 동기화된 겁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7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화사한 얼굴의 여자였어요. 남편과 비슷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래 사귄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갤러리를 더 확인해 봤어요. 혹시 다른 사진도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 남편과 같은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2주 전 사진. 남편과 여자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한 달 전 사진. 남편과 여자가 바닷가를 걷는 뒷모습. 모두 제가 모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 있다고 했던 날들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충격적 장면 확인.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 달 전 바닷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명확했어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2주 전 놀이공원 사진에서는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포즈였습니다. 일주일 전 레스토랑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로맨틱했어요. 그리고 어제 찍힌 카페 사진.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성실하고 진지한 남편이? 사진을 다시 보니 더 많은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카페 사진 속 남편의 옷차림. 최근에 새로 산 셔츠였어요. 제가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셔츠. 레스토랑 사진 속 남편의 시계.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놀이공원 사진 속 남편의 모자. 우리가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모자였어요. 제가 선물한 것들을 하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사진 정보를 더 확인했어요. 촬영 장소를 구글 지도로 검색해 봤습니다. 바닷가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어요. 놀이공원은 에버랜드.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카페는 신사동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 모두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남편이 현장 일이 있다, 회식이 있다, 토요일 근무다라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전부 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7년. 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 사진상으로는 최소 한 달 전부터였지만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시 갤러리를 뒤졌습니다. 더 오래된 사진은 없나 싶어서요. 그리고 2달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혼자 찍은 셀카였어요. 하지만 배경을 보니 카페였고 테이블에는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3달 전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찍은 음식 사진.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사진이었는데 접시가 2개였습니다.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최소 3달, 어쩌면 그 이상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제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안 받아? 급한 일 있어. 5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남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과장님이었어요. 여보세요, 과장님. 저 우진 씨 아내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진 씨 지금 현장에 있나요? 현장이요? 오늘 토요일인데 우진 씨 출근 안 했는데요. 네. 오늘 현장 일 있다고 나갔는데요. 아니요, 오늘 현장 일정 없어요. 주말이라 다들 쉬는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한 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5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현장이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과장님한테 전화했어. 오늘 현장 일정 없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른 현장이야. 다른 프로젝트. 어디? 정확히 어디야? 화성. 아니, 수원. 그게. 남편의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집에 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일? 무슨 일? 데이트하는 거 말하는 거야? 뭐? 그 여자 누구야? 지금 같이 있는 그 여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 무슨 여자? 사진 다 봤어.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거. 카페에서 손잡고 있던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던 사진. 다 봤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혼란과 배신감 속 감정 소용돌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왔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앉아. 남편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저와 한 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설명해. 그게 그 여자가 누구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누구냐고. 회사 후배야. 후배? 응.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랑 데이트해? 데이트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손잡고 그냥 바닷가 가고 그냥 놀이공원 가고. 저는 다른 사진들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야? 3달 전. 3달? 그동안 계속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그게 다야?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눈을 보면서 거짓말할 수 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냥 마음이 끌렸어. 회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었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그럼 나는? 우리 결혼은? 너도 소중해. 근데 마음이 변한 걸 어떻게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만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앞으로 어쩔 건데?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당신은 혼란스럽고 나는 어떻게 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진정해. 차분하게 얘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저는 쿠션을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7년이야, 7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야, 소중했어. 지금도 소중해.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증거 수집과 불륜 확인. 밤 10시 저는 눈물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산책하고 올게. 지금? 응. 혼자 생각 좀 할게. 저는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산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그 카페로요. 30분 후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반이었지만 카페는 아직 영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자주 오나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 주말에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 창가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두 사람. 어떤 사이로 보이던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연인 사이 같았어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주차장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차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남편 차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 이 차요? 자주 오죠. 한 달에 두세 번? 최근에 언제 왔었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요. 남자분이랑 젊은 여자분이 타고 오셨어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증거 수집하러. 뭐? 카페 갔다 왔어. 직원이 너희 자주 본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레스토랑도 갔어. 관리인이 내 차 자주 본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난 거야? 3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났어? 자주.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3달 동안? 응. 간단히 계산해도 최소 20번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거짓말도 20번 넘게 한 거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그 말 듣기도 싫어. 저는 침실로 들어가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증거 찾는 거야. 더 있을 거 아냐? 저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쁜 은색 목걸이에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내 거 아니잖아. 누구 줄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줄 거지? 선물? 응. 저는 목걸이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언제 줄 생각이었어? 다음 주. 그 사람 생일이라서. 생일까지 챙겨? 대단하네. 저는 비웃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니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레스토랑 영수증, 카페 영수증, 영화 티켓, 놀이공원 입장권. 모두 데이트 증거였습니다. 이거 다 뭐야? 얼마나 많이 만난 거야? 저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3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공동 계좌에서 돈 쓴 거야? 일부는. 미쳤어? 내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짜 최악이야. 정말 최악. 저는 영수증들을 모두 집어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거 다 증거야. 이혼 소송 때 쓸 거야. 이혼?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은 무슨? 3개월 동안 나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놓고 이제 와서 진정하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 영수증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 변호사한테 보여줄 거야. 변호사까지? 당연하지. 당신 각오해.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야.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배우자의 당황과 변명 시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갑자기?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랑은 끝낼게. 다시는 안 볼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야.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남편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한다고.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어. 생각해보니 내가 더 소중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말이 돼? 저는 비웃었습니다. 진짜야.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한 7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한순간에 망칠 순 없어. 망친 건 당신이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개월 동안 20번 넘게 거짓말하고 내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고 선물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맹세? 당신 맹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우스운 짓 하지 마. 일어나라니까. 저는 남편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혼자 먹어. 같이 먹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부부? 부부가 이래?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 받아? 응. 누군데? 그 여자야? 남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받아봐. 뭐라고 하나? 아니야, 괜찮아. 받으라니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 씨 아내예요. 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지혜죠? 내 남편이랑 만나던 사람? 저는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고요. 결혼? 우진 오빠가 결혼했다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나 보네. 그럴 리가. 오빠는 혼자라고. 거짓말이에요. 증거 보내드릴까요? 결혼 사진?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미혼이라고 거짓말했어? 대답해. 그냥.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복잡하게? 당신이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도 당신한테 속은 거네. 당신 진짜 최악이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래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몰래 확인했어요. 오빠, 저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지혜라는 여자의 문자였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그 여자가 불쌍해졌습니다. 결말 엉뚱한 상황에서 드러난 진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 용서를 빌었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났다고 문자도 차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7년의 세월이 아까웠어요. 그렇다고 배신감을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진 씨 SNS 봤어? SNS? 남편 SNS 안 해. 아니 하던데. 인스타그램. 뭐? 저는 황급히 인스타그램에서 남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계정을 발견했어요. 비공개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지혜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됐던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 오늘도 좋은 하루.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달콤한 캡션과 함께 올라온 사진들. 그리고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해 보여요. 여자친구분 예쁘시네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남편은 댓글에 답글까지 달고 있었어요.
3개월 됐어요.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이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난 후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인스타그램 있었어?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그 여자랑 사진 잔뜩 올려놓고 행복하다고 써놓고 이게 뭐야? 미안해, 깜빡했어. 지울게. 깜빡했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계속되는 거짓말, 진심 없는 사과, 변하지 않는 태도. 3일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진심이야?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할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결론은 이혼이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응. 담담한 대화였습니다. 이미 감정은 바닥났었거든요. 2달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040으로 제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해. 됐어. 그냥 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복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게 됐어요.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결혼 준비 해시태그 행복. 사진 속에는 남편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나 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이렇게 써놨더군요. 축하해요. 근데 전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댓글에 남편은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날 우연히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남편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리요. 클라우드 동기화. 그 자동 백업 기능이 제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엉뚱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난 진실이었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잘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거짓 없는 진짜 제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자유롭게 보여줬고 어디 가든 말해줬습니다. 너 전 남편한테 많이 상처받았구나. 응. 그래서 조심스러워. 이해해. 천천히 가자. 내가 증명할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정말로 증명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꼭 지켰고 거짓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니, 그때 사진 어떻게 발견한 거였어? 진짜 신기했어.
클라우드 자동 백업. 남편이 깜빡한 거지. 대박.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겠네. 그러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고 진짜 저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만 보고 갑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